자, 계속 가시죠. 자, 이제 책 162쪽입니다. 162쪽에 대수선이 있습니다. 좀 손대는 게 아니라 크게 손대는 거죠. 대수선. 크게 손댔는데 잘못 손대면 건물 무너지고 사람 다치니까 금지죠.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에 6가지, 3가지에서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다른 6가지와 3가지입니다.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줄,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죠. 지금 양과 3번에 대수선을 보고 있는데, 건축이 먼저예요? 대수선이 먼저예요? 대수선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나요? 건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을 하는 거죠. 건축이 더 앞서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축이 더 앞선다. 그러면 어느 행위가 그거는 건축에 해당하기도 하고 대수선에 해당하기도 하면 그걸 뭐로 보겠다? 건축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요. 건축, 대수선. 건축이 더 세다고요. 건축이 대수선보다 우선한다. 그 그림에서요. 내규택에 기둥 4개가 박혀 있습니다.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고 치죠. 거기에 기둥 4개가 있는 곳에 기둥 2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기둥을 2개를 붙였다는 거지. 작대기를 2개 꽂아놨다는 게 아니죠. 기둥을 2개 붙였으면 50제곱미터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죠. 뭐가 되기도 하고요? 증축이 되기도 하고, 기둥이 4개에서 기둥이 6개로 기둥이 늘어났죠. 기둥 늘어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증축으로 볼 수도 있고 대수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얘는 건축이 더 우선하니까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칠판요. 신축하고 대수선하고 헷갈릴 일도 없고 이전하고 대수선하고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계재축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이 더 우선한다. 동그라미 2번,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습니다. 기둥, 그 다음에 수평 기둥을 한 글자 뭐라고 하고요? 보. 한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평 기둥. 보. 무슨 보요? 한옥에서 대들보가 있죠. 내력벽, 바닥, 주계단,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세돌이 태기한테 부탁하는 거죠. 기보 좀 내봐. 주지. 또 아니면 줄여서 또 뭐라고 하면 바지 보내주기 하면 되죠. 주요 구조부 6개요. 먼저 보시면 내 기둥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거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을 얻는 거죠.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하고요?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기본 수수깡 모양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허당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야죠. 그런데 베니다판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고 건물의 중력,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참새나 파리와 같이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이 있어야 거기다 책상을 놓고 공장에서 기계를 놓고 집에서 가구를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앞글자 외우는 외우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해서 4가지는 당연히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치죠. 근데 아까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이렇게 얹어 놓으면 여기에 무게가 걸려서 뚝뚝 다 부러지게 됩니다. 지붕틀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아무튼 한 예로요. 이런 식의 지붕틀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 놓으면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부러지진 않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을 통해서 도망가야죠. 주 계단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에다가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이죠. 태기가 이세돌이 알파고가 이제는 알파고 접었잖아요. 알파고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세계 바둑기사들 다 끄면 인간 중에 알파고 한 번 이겨본 게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돌이었죠. 이세돌이 태기한테 부탁을 했으면 첫 방에 좀잘 해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세돌이 태기한테요. 기뽀 좀 내봐. 뭐 태기가 알았어 줄게 주지 아니면 바지 보내주기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세요. 동그라미 3번 대수선. 그러니까 다음 쪽에 보면 1번부터 6번, 그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 그러니까 163쪽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한 게 앞쪽 표죠. 162쪽이요. 대수선에 6가지,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기본 좀 내봐, 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에다가 기타 다른 3가지가 있는데 그 표에 4칸이죠. 세 번째 칸이요.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면 붙이면 더 안전이 탄탄해지지 않겠냐. 증설을 할 수 있으면 해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하는 거는 다 대수선이고, 네 번째 칸에 수선 변경 중에 3개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그다음에 30 이상 수선 변경,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 해서요. 그 6가지 주요 구조부가 관해서 그러니까 이쪽 세 번, 그러니까 증설해체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모두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수선 변경의 차이가 있는 거죠. 수선 변경이요. 자, 그래서 다음 먼저 이게 표가 익숙하지 않으면 문장을 보시면 163쪽에 제일 윗줄 1번 기둥을 한 개라도는 법조문에 없는 거고요.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써져 있는데 증설 해체는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없으니까 당연히 뭘 얘기하고요?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를 얘기하는 거죠. 163쪽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서 기둥 한 개 증설 뭐예요? 기둥을 한 개 증설하는 건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죠. 기둥을 증설하는 거 대수선이라고요. 기둥을 한 개 해체 대수선이죠. 기둥을 3개 수선 대수선이죠. 기둥을 3개 변경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163쪽 제일 위에요. 그러면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63쪽에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다음에 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아무튼 뭐 대수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별건 아닌데 처음에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그 요건을 그 국어로 된 문장을 요건을 읽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문제에서 풀어내는 게 처음에는 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죠. 증설해체는 개수가 없으니까 증설은 다 대수선입니다. 증설은 다 대수선이니까 여기는 뭐고요? 한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기둥 3개 증설 대수선입니다. 기둥 3개 해체 대수선이죠. 기둥 3개 수선 대수선입니다. 기둥 3개 변경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기둥 1개 증설 대수선이죠. 1개라도 증설해체요. 기둥 1개 해체 대수선입니다. 기둥 1개 수선은 대수선 아니죠. 그러니까 기둥 1개 변경 대수선 아니죠. 그러니까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 그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그러니까 방화 그러니까 구획을 위한 바닥 벽 그다음에 주피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여기는 뭐고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4번 방화벽 그러니까 163쪽에 4번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방화 구획을 위한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하는 것. 5번 주피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해체하거나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주계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단이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 문 한 짝 다루는 게 피난계단 문 2짝 다루는 게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몇 층에 불이 났을 때도 그러니까 그 계단으로 불이 넘어가지 못하게 문으로 막아주는 거죠. 그것도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 건물에서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여기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불이 났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계단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불길이 번져서 계단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다 위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문짝 하나를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짝 하나를 달아놓으면 불이 나더라도 이 문을 녹이고 계단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건물도 계단에 문 한짝 붙어 있는 게 피난 계단. 그러니까 문 두 짝 붙어 있으면 더 오랜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죠. 문 두 짝 달아 있는 게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벽, 그러니까 건너방과 이쪽에 방화벽, 지금 저 벽이 방화벽이라고 치죠. 건너방에 사무실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너방에 불이 나더라도 이 방으로 벽을 통해서는 불이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벽에서 막아주는 게 방화벽입니다. 근데 거기다 조그만 구멍만 뚫어놔도 글로 불길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들은 찌끔만 손대도 금지다. 하지 마라.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수선에 해당한다. 금지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있고, 다시 앞쪽 가시면, 그래서 이상 6가지, 주요구조부, 기본 좀 내봐, 주지, 6가지 손대는 것들이 대수선인데, 그 중에, 이거는, 나머지 4가지는 무너지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이 2가지는 그냥 그거 손대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시면 됐고, 잡아내시면 됐고, 그 아래 표에 아래 3가지가 더 있긴 한데,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문장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요. 163쪽에, 그러니까 이 작은 1번부터 6번 아래, 괄호, 아래 7, 8, 9, 3가지는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얘네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무너지는 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가 있습니다. 7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그러니까 증설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그러니까 쬐그만 스쿠터 하나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배터리 합선으로 불났다고요. 그걸로 4명 돌아가시고 124명 중환자실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다 뭘 붙여놨다고요? 스티로폼을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불길이 건물을 한 방에 순식간에 다 휩싸게 되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마라. 스티로폼 뜯어낸다고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폼하고 건물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8번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하지 마라. 베니아판 등을 세워서 불법 개조하거나 가구수, 세대수 증가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베니다판 붙여놓는다고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베니다판 뜯어내고 베니다판 더 많이 붙여놓는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 지역이 사람이 바글거려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이뻐요. 여기는 이쁘게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는 이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흉하다고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창틀 셰시 변경 그런 것들도 하지 마라. 7, 8, 9는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그러니까 6가지와 3가지,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계속해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첫 2줄은 읽을 필요도 없고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 밖에 있지만 지구단계구역도 아니고 동도읍도 아닌 지역. 그럼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줄 어디라고요? 깊은 산 속 옹달 샘 옆이죠. 거기에서는 도도선선 분방,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깊은 산 속이 아니면 건축법 113개가 다 적용되지만 이 깊은 산 속 옹달샘에는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2번 도로의 지정 표지 변경, 도도, 3번 건축선의 지정,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선선, 5번 대지의 분할 제한, 6번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분방,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뜻 아시면 되겠죠? 1번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바로 그러니까 전국 모든 만약에 이 규정이 없어서 전국 모든 곳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지리산 좋아하시는 분은 지리산 장토목 산장 거기까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로를 싹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이 남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는 도조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기까지 저 3m 도로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자, 줄번 보시면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어떤 것에 건축법이 적용되냐? 건축물 지붕이 있어야 되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문철수 고창이 있었죠. 그다음에 공작물 지붕 없는 거고 건축물 바닥에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행위요. 건축에 몇 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다. 다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에 몇 가지가 있고요.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다. 주요구조부 6가지, 기보좀, 내바, 주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 쪽에 164쪽에 2장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등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장 1절 건축 허가와 신고 그 다음에 허가권 관련된 사항 굵은 1번 건축 허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누가 허가하냐 아주 좀 세부적인 거까지 가는데 아무튼 이거 갖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매년에 한 문제꼴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아셔야 되겠죠. 먼저 양과 문장 쭉 보고 표로 정리하도록 하죠. 양과 1번 원칙 건축 허가권자 특특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죠. 허가 신청 때 도면을 같이 냅니다. 그러면 도면 보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래서 숫자 읽을 줄 알고 가나다라 글자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죠.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이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과 2번 예외.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이제 저쪽 관청 문서로 이제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찌끔 예를 들면 지금 거기 그 뜻은 이런 거 갖고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뜻은 이런 거죠. 20층이 있었습니다. 20층에다가 1층을 붙인다고요. 20층에다 1층을 붙이면 21층이 되는 거죠. 21층이 되는데 여기에 21층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이거는 애당초 20층 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한 겁니다. 근데 1층 붙여서 21층이 되는 건데 요거는 1층 붙이는 거니까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가 처리를 하겠다고요? 구청장이 하겠다고요. 그런 거죠. 찌끔 붙이는 건 별 의미가 없고 10분의 3 이상을 상당히 늘려서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4번은 관계없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다음 건축물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1번 공장 2번 창고. 바로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공장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죠. 창고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화재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나중에 이제 문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쪽 164쪽 165쪽 이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지문 중에서 1, 2, 3, 4, 5 지문 중에서 뭐부터 찾아내야 되고요. 공장 창고부터 찾아내야죠. 공장 창고는 어찌고 저찌고 싹 빼고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합니다. 100만 제곱미터짜리 공장 100층짜리 창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동그라미 양과로 3번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허가 권한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도지사 도장을 받아야 된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 좀 전에 보셨던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었죠.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락설, 숙박설 등등등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바로 규모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유락설, 숙박설입니다. 지금 그 문장으로 보시면 작은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가 얼마대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대이죠.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건 뭐예요? 1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1층짜리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요 아래 5줄, 그러니까 첫 2줄,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 유락설, 숙박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3층짜리, 1000제곱미터짜리요. 그런데 셋째 줄에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서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에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유락 숙박은 승인받지 않고 시장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넷째 줄이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규모가 없으니까 1층짜리 1제곱미터짜리도 다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뜻은 뭐냐면 토끼 새끼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람 아이 안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고 이 두 전체를 앞쪽 표로 해놨죠. 164쪽 뭐 표를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 표 내용은 꼭 그러니까 그 잡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게 원칙.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그다음에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뭐 물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지만 초점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지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죠.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처음부터 끝까지 대도시시장 한 번도 안 나오죠. 대도시시장에게는 그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이건 권한을 주고 말고 할 게 없다고요. 가나다라 글자 읽을 줄 아냐 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의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시장군수 구청장, 세종과 제주는 몰빵 다 특특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양과로 1번 특특 시군구가 허가를 한다. 양과로 2번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 늘려서 그러니까 21층 10만 이상 되는 것. 그런데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누가 처리를 하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걸로 허가권자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 건축 허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18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시장군수가 자기가 알아서 허가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해야 된다. 1번 21층 이상 10만 이상, 2번 자, 수, 3, 천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사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원 준대요. 자, 수, 3, 천. 그 다음에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해야 된다. 아무튼 이쪽은 이걸 갖고 지금 뭐 매년 한 문제 30문제가 넘게 나왔습니다. 30문제가 넘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164쪽, 165쪽을 갖고 지문이 150번이 나왔다고요. 이걸 갖고 지문 150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별 세부적인 경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경우까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되셨고 다음 보시죠. 166쪽에 굵은 2번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대수선 허가받아야 되죠. 건축 대수선 허가받아야 되는데 가벼운 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다음 경우에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1번 바닥 면적 없게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누구라도 건물 지어서 쓰다 보면 아이고 요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85제곱미터까지는 신고하고 붙여서 쓰시라고요. 2번 길게 하지 마시고 2번 끝에 두째 줄 끝에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3번 끝에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두째 줄 증설해체 변경 없이 수선만 하는 경우. 지금 신고 대상에 2, 3, 4가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세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뜻을 잡아두시자고요. 2번은 괄호가 그러니까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이 신고인 거고요. 3번은 대상 지역이 없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이 신고이고, 그러니까 4번은 대상 지역, 대상 규모 없죠. 전국 모든 건축물에 아까 대수선이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수선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면 요 앞에 이 공터 어디에다가 누가 건물을 짓는다. 신고서가 뭐예요? 신고가 나 할게. A평지 한 단 던지고 받았지? 그리고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큰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디에서요? 농어촌에서 찌그만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목 보시죠. 두 번째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라도 대수선을 하는데 신고라고요. 근데 대수선하는 대상 건축물이 대수선이 뭐예요? 조금 손대는 거예요? 크게 손대는 거예요? 대수선이 크게 손대는 거죠. 어떤 건물을요? 이따만한 건물을요. 요따만한 건물을 크게 손대는 게 대수선. 요거는 신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 어디에서라도 100층짜리도 123층짜리도 뭐만 한다고요? 수선만 한다고요. 수선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신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틀을 잡으시고 숫자에 빠지지 마시고 우선 기본 틀을 잡으시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남은 이제 그다음에 여유 있어서 보시면 2번 도시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방지지구도 붕괴 위험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에서 찌그만 건축물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그거 꼬아서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200 미만 3층 미만이요. 또 표현도 이상하죠. 3층 미만이 뭐예요? 1, 2층짜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전국 어디든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니까 4번 전국 어디든 몇백 층짜리든 대수선,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는 것. 5-1번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 협회에 부탁해서 그러니까 모범 설계안을 받았습니다. 뭐 농어가주택과 학교. 지금 요즘에는 좀 학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지만 옛날에 그 학교 모양들 똑같았잖아요. 빨간 벽돌 가운데 하얀 띠. 빨간 벽돌 하얀 띠. 뭐 그런 식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들. 그다음에 그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 협회에 부탁을 해서 도면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거니까 어디에도 법 어긋나는 거 없겠죠.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장구수구청장이 국토부 장관도 일 잘했는가 한번 내가 한번 심사해 보겠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일이 없죠. 5-번 찌끔 높이는 거예요. 3m 이하의 증축. 그 다음에 5-3번 그러니까 전국 어디라도 자기 돈 주고 자기 땅 샀으면 큰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까지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건축에 5가지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5-4번요. 그러니까 농업수산을 위해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200 이하요. 그 다음에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등등 축사, 작물재배사 얼마 이하요? 400 이하가 있죠. 5-5번 어찌고저찌고 기역리은 디귿 지역에서 공장 들어가는 지역에서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건축.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공장, 오이공장이죠. 오이공장. 이 사항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계속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23가지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뭐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 그림 다 떠오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뭐 여기서도 띄엄띄엄 나오니까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몇 쪽인가요? 54쪽이요. 책 앞에 있는 54쪽. 그러니까 54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인가고. 그러니까 그 따로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그림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도 개발행위 허가를 붙였듯이 여기서도 이 그림 그대로 놓고 건축허가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칸에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23가지는 같이 써낼 수 있다고 돼 있죠. 두 번째 칸 누구한테요? 건축허가권자에게요. 그러면 건축허가 세 번째 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는 사람이지 농지전용, 산지전용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농지전용 책임자, 산지전용 책임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번째 칸 어느 것은 안 돼야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부결라면 건축 불허가를 때리겠죠. 네 번째 칸 그 23가지가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칸 뭘 내주고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고 세 번째 칸 관청끼리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칸 농지전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전용 허가 등 23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세요. 그 아래 두 번째 표요. 뭐 해물탕집 다 아시는 거죠. 대자, 중자, 소자. 뭐 탕수육은요. 부먹요, 찍먹요. 탕수육, 대자, 중자, 소자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칸요. 그러니까 소자, 땅만 손댑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끝났으면 중공검사를 받아야죠. 세 번째 칸요. 중자, 땅에 손대고 땅에다가 지붕 있는 콘크리트를 올립니다.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고 끝나고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땅에 손대고 지붕 있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집을 30채 이상 짓습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자 처리됐으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요. 대자,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를 받으면 중자, 건축법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소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나 중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그림 놓고요. 중자 처리되면 대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OX, X인 거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X. 건축법의 건축 허가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X인 거죠. 마지막 검사 이름은 친애들도 부끄러우니까 그 장난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죠. 뒤에 본자리 오시죠. 166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 뭐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점. 뭐 그 관청 내 협의 날짜는 별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 모든 협의 날짜들을 외울 수는 없고 보시죠. 점.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점 보시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관련 허가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점. 허가받거나 신고수를 하는 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며 아까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그쪽 감독청이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허가 처리, 협의 간주, 먼저 아무튼 허가 처리를 위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쟤네들은 또 그렇게 8글자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아까 건축 허가를 위해서 농지과에 서류를 보냈는데 거기서 뭔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신경을 안 쓰고 시간이 막 한참 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민원인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법에 며칠로 정해놨고요. 여기에서는 15일 정했고 15일 안에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라고요. 15일 지나가면 그러니까 된다고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특시장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위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그러니까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가 뭐라고요? 아까 신고요. 나 이거 할게. 이게 신고이죠. 허가는 서류와 도면을 넣는 거고 관청에서 검토를 해서 맞다 싶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불허가를 때리고 하는 거죠. 신고는 나 할게. 할게인데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신고 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시청 가서요. 아니면 이쪽 구청, 그러니까 뭐 이쪽, 뭐 여기 뭐 세종시청, 아니면 어느 시청, 어디 구청 가서, 그러니까 구청 민원실에다가요. 한 장 던지고, 나 한다. 그러고 오면 그걸 누가 알아요? 쓰레기 치우는 아줌마가 그거 갖다 주워다 버릴 거잖아요. 누가 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다녀? 그러니까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이제 뭐 행정법 이론에서 좀 복잡한 얘기로 이어집니다만, 출생신고는 저쪽에서 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죠. 내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됐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났대요? 뭐 그걸 쟤네들이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건축신고는 넣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던지기만 하면 끝이냐고요. 공무원이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앞쪽 166쪽에 굵은 2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부터 5-5에 해당하는지 그걸 다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받아준다. 이제 그걸 하세요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가 필요하고요. 167쪽에 동그라미 3번 두째 줄 신고 수리 신고를 받아주겠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며칠 안에 얘기를 하라고요. 5일 안에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사전 과로 사전 허가 받고 건축하듯이 사전 신고하고 건축하는 거죠. 건축을 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출생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동그라미 6번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단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 신고를 했으면 1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넷째 줄의 괄호 그 건축 허가받고 착수기한이 바뀌었어요. 그 지난번에 기본서에서 보셨던 것과 지금 이 요약집으로 보시는 것, 그 이번 그러니까 이 기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허가받았으면 몇 년 내 착수해야 되고요.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그래서 그건 편해졌다고요. 근데 신고는 건축 신고는 몇 년 플러스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좋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허가권 관련 양과 1번 행정청끼리는 협의한다. 뭐 다 아시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은 허가권자와 협의한다. 그러니까 점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뭐 동그라미 2번 처음 규정이고 뭐 처음 바로 시험 나올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가시고요. 168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기둥 두께는 두껍게 써왔지만 그러니까 꼭 건물이 무너지냐 아니냐 그것만이 아니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자고요. 기둥 두께만 따지지 말고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유락설 숙박시설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어가는 경우 해당 대지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락시설, 숙박시설 건축주는 떼돈을 벌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애고애고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그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방지지구, 자연지구, 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만 오면 잠기는 곳, 또 거기에 지하층에다가 사람 주거용으로 하게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주거용 그러니까 비만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작은 2번에 셋째 줄에 거실 있었는데 동그라미 2번 거실이요. 뭐 시험 딱 한 번. 넷째 줄 괄호 거실이란 주거 공간을 말한다. X.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실은 셋째 줄 거실이란 그러니까 주택의 침실, 공장, 작업장, 그러니까 학교의 교실 등이 포함된다. 두째 줄 끝에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만이 아니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별별 목적으로 결국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작업장 등등도 거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면 잠기는 곳에 지하층에다가 거실 넣으면 거기서 일하는 생활하는 사람 큰일 나는 거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골칫거리 두 덩어리요. 하나는 유락 숙박, 또 하나는 비만 오면 잠기는 곳. 양구가 3번 건축 허가와 착공의 제한. 허가권자의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건축을 못하게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허가를 막는 거죠. 허가 없다. 근데 곧 보겠습니다만 2년 내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도 막는 거고요. 착공도 못하게 막는 거죠. 착공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 아예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기속행위이죠.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허가도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목이요. 양구가 3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뭐 쉽게 아시는 겁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관청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 광시장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죠. 뭐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고 얘기 빼고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지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가권자 윗사람이 도장을 뺏는 거죠. 너희들 거 싹 내놔. 제일 윗사람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허가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 도장을 뺏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아랫사람 너희들 거 내놔. 특별시장, 광시장이 누구 걸 뺐고요. 구청장을 뺐고 구청장 것을 뺐고 도지사도 역시 지가 허가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 아랫사람 걸 뺐을 수는 있죠. 뺏는다. 그래서 위에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뺏는 거죠. 양구가 3번 상급청에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한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건축을 못하게 막으려면 허가를 못하게 허가도장을 뺏는 것도 있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지난달 허가받은 사람 이번 달 착공 들어간다고 할 거잖아요. 뭐도 막는다고요? 착공도 막는 겁니다. 이건 엄청 센 거죠. 허가를 받으셨어요. 30층 허가를 받았습니다. 30층 허가를 받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해서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6월 16일 날 공사를 시작한다. 레미콘차 다 불렀고요. 그날 도착하기로 됐고 철근 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또 뭐 덥다고 그럴까 봐서 한 달치 월급 다 주고요. 다 해서요. 6월 16일 날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관청에서 착공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미리미리 발표합니다만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제한할 수 있지만 착공을 제한할 수는 없다. X. 허가 제한, 착공 제한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중간급 윗사람.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제한능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헤이, 그건 좀 심하네. 그건 좀 풀어주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1회에 하여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위 제한, 허가 제한 등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 획법은 몇 년 플러스 몇 년요? 그러니까 책이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64쪽입니다. 그러니까 64쪽.
그러니까 먼저 잠깐 앞쪽 보시면 63조, 그러니까 7장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몇 글자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몇 글자요? 8글자. 다른 8글자 뭐고요? 높게 크게 끼끼끼끼인 거죠. 다음 쪽 와서요. 64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표 첫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에서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 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의 넷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몇 년 플러스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 정비사업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168쪽에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 착공 제한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9쪽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고 양괄호 5번은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양괄호 4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섯째 줄 끝에 조치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양괄호 4번 다섯째 줄 끝에요. 조치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째 줄 위반 정도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래서 허가 취소나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합당한 마땅한 조치를 선택해서 취하겠다고요. 허가 취소든 다른 조치든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의 이법 규정의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 아니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때리거나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철거 명령, 개축 명령,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양괄호 5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건축법 안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건축법 안전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묵은 이때 A, B, C, D, E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묵은 허가증 이것 갖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B, C, D 사고를 다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묵은 허가증 안 된다. 예전에는 좀 뭐 그랬었습니다만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2년 안에 허가받은 것만 쓸 수가 있고 묵은 허가증 안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1-1, 1-1-3 2와 3 지금 큰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1-1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플러스 1년.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멋지고 법에 따라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괄호 일자리 몇 글자예요? 세 글자 3년 플러스 1년. 1-3번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플러스 1년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번 위 기간 내에 착수는 했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장시간 방치된 경우 등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날아갔는데 지가 의지가 있으면 또 능력이 되면 6개월 안에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든 또 아니면 뭐 어떻게 넘어가서 건물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땅 소유권 날아간 뒤에 6개월 지나도록 그냥 뭐 많이 자빠져 있다고요. 그냥 자빠져 있어. 그러면 자빠져 있어. 건물 짓지 말고 자빠져 있어.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줄의 가로 착공 신고 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일정 기간 경과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 신고는 몇 년 플러스 몇 년이었고요. 1년 플러스 1년이었죠.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그랬습니다. 아래 표요. 공법 통통 털어서 첫 번째 표의 세 번째 칸
허가, 두 번째 칸,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엄청 많겠죠.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세 번째 칸,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입니다. 건축법, 2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지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아니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 세 번째 칸. 대부분 착수 몇 년요? 2년 내 착수해야죠. 근데 건축법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 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택법은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죠. 뭐 승인이나 허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아무튼 이쪽 허가권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누가 허가하는지, 그 다음에 허가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뭐 이쪽에서만 뭐 두 문제는 넘게 나오는 그 정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든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